공부가 싫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던 시골뜨기 총각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테일러가 된 사람. 바람직한 사회적 리더를 만나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들어보는 함께 가는 길. 오늘 함께 가는 길은 강남의 한 명품 수선점을 찾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30년간 꿋꿋이 테일러로서의 길을 걸어와 이제는 명장의 반열에 오른 명품사 김용구 대표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테일러의 삶,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이 명품사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명품사는 1996년도에 네.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이러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를 많이 접하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명품에 대한 어떤 가치성을 내가 알고 명품만이 고집하다 보니 많은 어떤 그런 그 매장과 고객들의 신뢰를 받게 돼서 이제 명품사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외국 유명 브랜드를 보면 뭐 충분히 아시다시피 지금 명품 브랜드는 남성복의 핵심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포존되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저희 명품사에서 다 제휴를 맺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사에서 수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와 어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품사를 운영하면서 같이 동요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명품을 주로 취급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명품이란 것은 제가 이제 뭐 이게 저의 내 재능이죠. 따지고 보면은 내가 이제 기술이 제가 이제 양복에 대한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이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이제 명품이란 걸 이제 손대게 됐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지금 옛날 우리 70년대, 60년대에 그런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주 좀 이렇게 많이 잘 살게 됐죠. 잘 살게 돼 있고 이제 명품을 알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명품을 옛날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선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뭐 옷을 뭐 시장에서 사 입고 뭐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남성들도 그렇고 이제 옷을 굉장히 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이라는 게 많이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태이죠. 이 명품사가 다른 수선집들과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차별화 점이 있다면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첫째는 기술진들이 저희가 다 테일러 출신들로 지금 구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30년 다 이상 되는 그런 기술진들로 포진이 돼 있고 또 다른 업종보다는 수선비가 약간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테일러 출신들만 저희가 고집을 하다 보니 또 30년 이상 되는 그런 테일러 출신들하고 고정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좀 다른 데보다 좀 거의 배 이상으로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 나가는 지출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특히 테일러 출신들만 해서 고집하다 보니 최고의 우리는 핸드메이드로 수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다른 데는 뭐 미싱으로 그냥 대충 이래서 하지만 저희는 다 수작업, 비스포크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품이라는 게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이제 배우는 과정이 보통 한 10년의 그런 정도를 걸쳐야만이 테일러의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완벽한 테일러를. 근데 이제 저희 집 포존되어 있는 기술진들이 보면은 다 10년 이상씩 배워서 지금 이 일만 30년 이상 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인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꼭 굳이 수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옷이 명품이란 옷이요.
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태리나 그런 그 명품 그런 패션 그 옷 만드는 가정을 보면은 네. 전부 첨단화 기계화가 돼 있어요. 근데 기계 한 대에 보통 뭐 1억 뭐 우리나라 돈으로 취하자면 1억 몇천만 원, 8천만 원 그게 다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옛날에 수작업을 했던 것을 다 기계화로 해서 지금 옷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옷들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전부 기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계화를 된 것을 손으로 최소한의 기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돼 있잖아요. 네네. 안 돼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해서 최소한의 거기 그 똑같은 그런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메이드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작업 원형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그 핸드메이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오래된 역사와 어떤 그런 기술이 보갑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저희는 원형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지난 18년 동안 운영을 해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려운 점이라면은 요즘 물가 상승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인플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건비도 자꾸 올라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수선비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한정이 돼 있는 게 현실화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거래처 이런 계약돼 있는 뭐 회사들하고도 수선비는 거의 뭐 동결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인건비는 자꾸 치솟고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뭐 현실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그런 거니? 지금 뭐 자영업이나 뭐 그 서비스업 그런 데들이 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명품사를 주로 찾으시는 고객분들은 네,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 고객들은 주로 이제 뭐 우리 상위 1%된 고위층이라고 봐도 이제 간이 아니겠죠. 셀러브리터도 그런 분들, 대기업 회장님들, 연예인들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고객들인데 우리나라 최고 상위급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분들 대하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뭐 경제 차별화라고 할까요? 좀 그런 거에서 좀 많은 좀 뭐 아쉬움이 많이 남죠. 뭐 어차피 뭐 워낙 거대한 분들이고 저하고는 뭐 상대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 뭐 많은 어떤 그런 내 삶에 대해서 좀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나도 이렇게 좀 잘해서 좀 저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참 수많은 고객분들이 다녀가셨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기억에 남는 고객이라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서로 안 좋은 일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고객분들 오시다 보니. 그런데 이제 옷을 외국에서 구매를 해갖고 왔을 때 보면은 이 새 상품이 돼가지고 흠집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옷이란 게. 새 상품인데요? 새 상품인데도 흠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 라인에서 외국에 있을 때 현장 라인에서 옷을 직접 만들어 본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단계적으로 걸치고 검사를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놓는 게 새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흠집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성복하는 과정에서 보통 10% 20% 정도만 되면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례예요. 그러다 보니 흠집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수험품을 저희가 이제 모르고 체크를 못하고 여기 입고를 해서 받았을 때 수선 상품을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줬을 때 그걸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고객님들이 좀 안 좋은 얘기로 좀 그걸 좀 트집을 잡고 자꾸 이렇게 했을 때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그럴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좋은 점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옷을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아했을 때는 또 여기 우리 비스포크 양복하는 맞춤이 지금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춤도 고객들이 또 맞춰가고 또 사이즈도 재서 새로 또 양복도 하고 가고 그런 또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명품을 취급을 하시는데 혹시 그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명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다루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명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이 명품 이제 고가 브랜드 보면은 원단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180수, 200수 이런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원단이 굉장히 민감한 원단이에요. 이제 그런 원단일수록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7, 8월 또 6, 7, 8월 달 되면은 습도가 많아지잖아요. 장난 옷을 보관해 놓는데 이 습기를 이제 우리가 그 뭐 장롱 안에다 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옷을 보관했을 때는 하루라도 이렇게 양복을 입었을 때 입고 이제 드라이를 맥혀서 보관해야 되는데 장기간 보관해 놨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이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입고 장롱 안에서 내년 이제 여름에 입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 몇 개월이 장롱 속에 있다 보면은 분명히 옷은 이물질이 묻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습기가 먹어서 곰팡이가 핍니다. 옷이 곰팡이가 피면 옷이 좀 먹어버려요. 거기가 좀 먹으면 구멍이 나비는 겁니다. 원단이 예민할수록.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명품을 갖다가 올해는 잘 입었는데 내년에 입으려고 보면은 입을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구멍이 옷이 좀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 집에서는 짜집기를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손님들 수선을 보내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옷을 하루라도 입었을 때는 장기간 보관했을 때는 드라이를 해서 보관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드라이를 너무 자주 맡기는 것도 실은 옳지는 않아요. 원단 특성상 원단이 예민한 원단들은 다 드라이를 자주 하게 되면은 옷이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 그러니까 자주 하지 않되 보관할 때는 반드시 한 2, 3개월 보관했을 때는 드라이를 해서 보관을 하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철 다 입고 이제 옷장에 넣기 전에 드라이 예. 맡기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복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오늘 이건 입고 내일 이건 입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 철을 항상 입고 드라이를 맡겨요. 예를 들어 음식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커피라든가 뭐 묻었을 때는 드라이를 맡기지만 그 외에는 드라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 옷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제 보관해놨을 때는 드라이를 꼭 맡겨야 되겠죠.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명품을 아무래도 수선하시다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그 명품을 수선할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그거죠. 옷을 원형대로 그대로 원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보존해주는 게 저희가 임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들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았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서 공장에다 투입을 시키는데 공장에서 그걸 사인을 잘못 받고 옷을 이제 뭐 고객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일을 만들어 놨다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고역스럽죠. 이제 그걸 원상으로 돌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진들하고 워낙 다 여기 뭐 10년 이상씩 같은 된 분들이라 사인이 너무 잘 맞아요. 그냥 여기서 뭐 뭘 하면은 거기서 뭐 다를 정도로의 어떤 그런 그 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 명품사 운영하시면서 또 맞춤 정장 브랜드도 만드셨다고 하시던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명품사가 이제 주속된 저희 회사고요. 사르토니아 김 명품사라는 데는 이제 새로 이제 맞춤 정장 비스포크 이제 방식으로 옷을 저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태리 수입 원단으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봐도 좋고 이제 저희는 장점이 뭐가 있는 거니? 그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를 다 여기다가 접하고 있잖아요. 모든 세계 브랜드 접하고 있다 보니 그 브랜드의 단점, 장점들을 살려서 저희가 패턴을 명품사만이 고유의 패턴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샘플로 옷을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 보고 해서 이제 그걸 해서 고객들한테 입혀 보면은 고객님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 좋은 양복이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불륜이나 제냐 그런 고가 브랜드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옷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희 옷을 많이 선언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약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고객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옷 만드시는데도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럼 제가 본래 테일러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테일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었고, 저희는 뭐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69년도부터 그때부터 저는 19살 때부터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이 일에 대해서는 뭐 천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옷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고치기도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는 그래서 저희가 테일러 출신들만 구성되어 있는 게 인건비가 다른 집보다도 세고 이제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는 되게 보면 미싱사들만 이렇게 해서 보존되어 있는 이제 그런 수선집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런 기술자들은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게 그 사람이 30년 이상 돼서 옷을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서 옷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명품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명품 의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서양인의 체형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한국인의 체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요. 이 외국의 서양 사람 위주로 모든 명품이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명품사 같은 데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체형 자체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백화점에서 판매가 됐다든가 옷이 이제 고객분들 백화점에서 사면은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백화점에서 와서 이제 꼬집어서 고쳐 가는데 다 팔기장, 소매기장, 뭐 총장 뭐 다 줄여야만이 우리 동양 사람이 있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비유를 해서 명품사가 잘 되고 있는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고치는 것을 번거로워서 실질적으로 저희 비스포크 여기서 이제 맞춰서 우리 한국 사람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재단사가 직접 하나부터 또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총장을 다 줄이는 거는 한마디로 옷을 다시 만드는 거랑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 이제 명품사를 걸쳐서 가야만이 고객들한테 그 명품 옷이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다고 봐야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뭐 상위 1% 된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고위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로 해서 대기업 회장님들로 비롯해서 좀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는 그런 업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고객층은 주로 이제 그런 뭐 진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찾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 성함은 내가 밝힐 수가 없고요. 이제 뭐 알만 뭐 이렇게 하면 다 알만한 사람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주로 많이 뭐 제가 출장도 가서 해드리고 여기 와서도 이렇게 많이 직접 방문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우복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좀 맡겨서 제가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분들 이제 대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에피소드도 많이 있죠. 뭐 진짜 회장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옷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분들 자기 입는 그 주장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선이 있을 것이고 요즘에 그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뭐 40, 50대, 뭐 30, 40대, 20대가 있는 그런 뭐 취향이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옷은 너무 옛날 70년도식으로 입고 계세요. 근데 정말 뭐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자꾸 고집을 하시길래 제가 한 뭐 옷을 좀 이런 식으로 입으라고 했더니 제가 호통 야단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게
저에게 맞았던 게 그분은 이제 자기 주장만 주장했었는데 저는 텔러의 이 일만 제가 한 40년 했는데 저는 이 옷에 대해서 박사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나 마찬가지거든요. 병원에 왔으면 의사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환자가 자기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의사가 당황하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치료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옷을 요즘에 맞게 입을 수가 있는데 결론은 본인이 주장한 대로 한번 해봤고 내가 주장한 대로 옷을 한번 해봤어요. 결론은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내가 주장한 대로 다시 돈을 다시 내고 다시 고쳐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뢰성을 보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가까이 지내고 있고 가끔 가면은 뭐 만나면은 뭐 좀 식사도 같이 좀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냥 뭐 매스컴도 많이 오르내리고 하신 분인데 뭐 그냥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옷 전문가시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봄에는 어떻게 입으면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다 자기 취향이 있겠지만은 이제 올 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즘에 다 이제 옷을 좀 옛날에는 클래식으로 해서 옷을 풍성하게 이렇게 입었지 않습니까? 바지도 뭐 턱이 2개씩 들고 뭐 편한 위주로 입었는데 요즘 시대는 굉장히 소프트 라인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 라인 강조 들어가고 바지 통도 좁게 나오고 또 기장도 좀 작게 해서 발목이 보일 정도이며 저 상의 소매 기장 같은 경우도 서스가 보이게끔 이렇게 좀 작게 지금 가는 그런 추세고 지금 뭐 유행별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상의 아니 그 뭐 정장으로 따지자면은 블랙이나 이제 저기 네이비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요즘 이제 양복들을 다 기피를 하고 있잖아요. 노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비 캐주얼 자켓 쪽으로 이제 체크무늬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밝은 쪽으로 지금 그게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나가 있어도 보면은 저는 백화점을 자주 나가거든요. 매일 뭐 하루에 한 번씩 나가다시피 하는데 우리 거래처도 이제 겸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보는 기생복도 지금 다 그런 콤비 자켓 위주로 지금 많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콤비 자켓 쪽으로. 저도 이제 뭐 세계적인 유행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를 쓰고 있는 게 요즘 유행에 맞춰서 바지장도 작게 카트에서 입고 소매기장도 작게 입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양말도 다 컬러별로 해서 마치 있습니다. 옛날에는 블랙만 많이 신었지 않습니까? 근데 양말도 다 컬러별로 해서 뭐 붉은색, 자주색, 뭐 브라운 해서 이렇게 있고 요즘 행켓집도 다양하게 그 자기의 양복 코디에 맞춰서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양복을 제대로 입으려면 벨트도 같이 맞춰서 모든 게 신발과 같이 모든 한 세트가 그룹이 맞아야 돼요. 양복만 좋은 거 입으면 뭐합니까? 속에 부속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언밸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벨트, 양말, 신발, 행깨집, 서스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타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이 돼야만이 명품을 좀 멋있게 입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 패션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한국의 청년들의 패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명품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너무 고가예요. 너무 고가다 보니 우리 젊은이 셀러리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보면은 예복 전문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요즘 활성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데 자 그런 옷들이 지금 많이 지금 선언이 돼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포크로 하고 있는 양복 지금 현재 우리는 이태리 원단으로 해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패턴으로 해서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그 양복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지금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양하게 자기가 추구한 대로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자, 자기가 톰포드 스타일로 입고 싶다. 그럼 톰포드 스타일로 저희가
해드리는 거. 뭐 불효인 스타일로 입고 싶다. 불효인 스타일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 또 제니아 스타일, LML도 또 제니아 스타일로 입고 싶다 그러면 제니아 스타일로 저희가 그대로 만들어 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도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명품이 좀 부담이 돼서 네. 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원단을 고르면 명품 묻지 않은 옷을 입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자면 맞춤밖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나라 기생복들도 지금 잘 나와요.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뭐 캠브리지라든가 뭐 갤럭시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런 옷들이 더 좋아요.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명품을 선언한 이유는 저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명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환상적으로 정말 옷을 잘 만들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기술자인 저희도 감탄할 때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이 갤럭시나 뭐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그런 옷들도 참 좋은데 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으면은 요즘 저가 맞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저가 맞춤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자기 멋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10년 후의 명품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에는 전 그렇습니다. 지금 명품 우리 외국 브랜드를 보면은 다 100년 이상 되는 그 역사 있는 그런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명품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오래된 역사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끝나지만은 우리 후세들한테까지 생각을 해서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명품사를 저희 조카한테 남겨주려고 지금 현재 8년 차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명품사도 100년 이상의 그런 전통을 갖게끔 저는 자신이 있는 게 그렇게 하려는 의지로 지금 조카를 또 가르치고 있고 그 또 조카 밑에 또 조카가 또 하나 있어요. 걔도 지금 이 일을 배우고 조카가 지금 둘이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이 기술진들이 지금 자꾸 퇴폐화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네들이 이제 미래에 이런 그 명품사를 이제 내가 물려줬을 때 운영을 한다면은 그 향후에는 엄청난 유수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네들이 앞으로 젊은 세대로 인해서 또 새로운 명품사가 탄생을 해서 100년 이상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카분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고 기술을 배우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과 우리들이 저희들하고 좀 틀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는 옛날 사람이고 근데 그네들은 생각 자체가 엄청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앞으로 이걸 명품사를 운영한다면은 엄청난 앞으로 미래에는 참 좋은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 사업바로에 대한 어떤 그 뉴스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명품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대표님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하루 일과에도 본인만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뭐 하루 일과를 저는 이제 아침 한 6시에 기상을 합니다. 5시 뭐 반에서 6시 기상을 해서 일단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저는 수영으로 저는 이렇게 취미 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영을 갔다 와서 집에서 다시 식사하고 회사까지 나오는 데는 딱 8시 30분이면 저는 매일 진짜 이날 이때끔 뭐 지금까지 한번 빠져본 적 없이 이렇게 8시 반이면 회사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오픈 시켜놓고 공장에 문 다 오픈 시켜놓고 이제 직원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안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준비를 다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이
각 브랜드에서 이제 옷을 수거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선해서 이제 백화점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다 체크를 하고 잘못됐는가 그런 거 체크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컨펌이 떨어지면은 우리 이제 직원들이 가서 이제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날 이제 전에 주문 맡았던 것들을 다 지시를 하고 어떤 뭐 행태를 해서 옷을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하루에 일과죠. 이제 그 와중에 보면은 이제 백화점이나 우리 거래처에서 이제 수영 교육도 제가 가끔 참여를 많이 합니다. 수영 교육이란 것은 저희는 기술자지만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애들은 실질적으로는 큰 기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도 제가 가끔 나가고 또 회사에서 무슨 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뭐 교육도 나가서 제가 이제 피임 교육도 시켜주고 옷에 어떤 설명도 좀 해주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일과가 뭐 어떻게 간지 모르게 그냥 하루 일과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좀 게으름 피우고 싶은 날은 없으세요? 게으름 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저희 오직 쉬는 날은 주말 아니 저 주일뿐이죠. 네, 주일만 제가 이제 뭐 주일에는 뭐 반사 제껴놓고 얘는 아침에 교회 갔다 와서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수영하고 이제 저는 혼자 매 산에를 다닙니다. 산에 가서 이제 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또 월요일 날 또 탄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낚시도 좀 다니고요. 사회생활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는데요. 나이가 어려서 뭐 어려움은 없었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이는 비록 진짜 어렸었어요. 지금 내 조카가 32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나이가 지금 32인데 나는 그 나이면은 나는 우리나라의 전계 진짜 뭐 그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매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라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게 기술이잖아요. 기술에서는 내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은 저기 잘 유명 인사들이지만 이 양복 기술에 대해서는 내가 그분들보다 위고 천직이기 때문에 기술에서 압도적으로 내가 리드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분들이 대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하기 있습니다. 나이를 숫자에서 감기가 언젠간 났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어.